라틴 아메리카의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 문학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보레스. 그죠? 보레스를 아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20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을 촉발시키고 이른바 후기 구조주의자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20세기의 대문호 호레 루이스 보레스는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보레스와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에는 훌륭한 작가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만 보더라도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나, 그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나 이런 훌륭한 작가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 좋아하는 또 시인 네루다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저는 문학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만으로 따졌을 때 스페인 언어권에서 비교적 많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가 나왔습니다. 1982년에 마르케스가 수상했고요. 네루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블로 네루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옥타비오 파스라는 멕시코의 시인도 있고요. 그리고 페루의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도 있습니다. 자, 결국 라틴 아메리카라는 이 문학이 세계로 알려진 데는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붐을 이끌었던 실제로 붐소설 작가들이 유명한데 그 붐소설 작가의 대표 작가가 누구냐면 바로 마르케스입니다. 마르케스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백년의 고독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페인어로는 Cien años de soledad이라고 합니다. 백년의 고독. 읽어보셨다고요? 너무 어려웠다고요? 어떤 분은 읽다가 가계도를 그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멈췄다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이 백년의 고독을 읽다 보면 독특한 매력에 빠질 겁니다. 이 백년의 고독은 번역자에 따라서 100년 동안의 고독 또는 100년간의 고독 또는 100년의 고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스페인어 원어로 보면 100년의 고독이 조금 더 가까운 뜻입니다. 어쨌든 상관은 없고요. 근데 그곳에 마르케스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공간을 상상의 공간을 하나 만들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콘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크너가 만들었던 요크나 파토파 같은 곳, 김승옥이 지구상에 없는 그러나 그죠? 무진을 창조했던 것, 곽재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평역을 톱밥난로가 나는 사평역을 그의 시작품에서 등장시켰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허구의 공간, 루가르 픽티시오라는 허구의 공간입니다. 자, 그 마콘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그린 이 백년의 고독은 이른바 마술적 사실주의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노란 나비가 날고 엄청난 양의 비가 오고, 그죠? 그리고 미녀 레메디오가 승천하고,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마치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처럼 일상처럼 그려지고 있는 작품. 그래서 마술적이면서도 사실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마술적인, 그래서 이른바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자, 이게 마르케스의 작품 3개였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간단한 작가, 작품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소개합니다. 나중에는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보레스는 제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아르헨티나의 시인 겸 수필가, 소설가입니다. 근데 평생 이 보레스라는 분은 자신 시인으로 불리길 좋아했습니다. 후기 구조주의자들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가들이 그를 보고 소설의 고갈의 문학에서 소위 말하는 새로운 문학적 가능성을 살필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작가로 평가받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길을 산책하는 산책가로서 시인으로서 불리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 관장을 지냈고요. 대학을 정규과정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픽션들이라는 작품도 있고 알레프와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주로 단편이 대표작입니다만 시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레스 하면 모래시계 또는 지구본, 그죠? 지팡이, 백과사전, 미로, 이른바 보레스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보레스가 자신이 남긴 글 속에 보레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의 거울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곧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평생 이 보레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울의 이미지, 미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레스 문학 작품을 오마주하면서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수많은 이후의 작가들이 그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서 많은 영화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레스는 무엇보다 환상문학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환상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상적이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뭔가 놀랍고 뭔가 기이하고, 그렇죠? 뭔가 초자연적인 요소를 우리가 환상적이라고 합니다만 보레스의 환상성은 보통은 형이상학적 환상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평론가들에 따라서는 보레스의 문학을 환상성을 이론적으로 환상성의 범주에 두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보레스 자체는 원래 장르적인 구별도 별로 나눈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이면 시도 있고요, 에세이도 있고 단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별로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그의 작품이 특정 장르 또는 특정 어떤 것에 편입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이 어찌 보면 형이상학의 미로에 그 누구도 미로의 출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 안에 자신의 작품을 놓아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보레스와 더불어 또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작가가 누구냐면 알레오 카르펜티에라는 작가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의 신소설의 개척자 세 사람이 그의 이니셜을 따서 ABC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A는 아스투리아스라는 1967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B는 보레스라고 해서 20세기 그야말로 최고의 작가로 추앙받는 자죠. 바로 이 C에 해당되는 사람이 까르펜티에르, 알레오 까르펜티에르입니다. 이 까르펜티에르는 아버지가 프랑스 출신의 건축가입니다. 어머니는 러시아계의 음악가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건축가의 피를, 어머니에게서 음악
작가의 피를 물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피아노를 다룰 줄 알았고요. 실제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작곡을 하기도 했던 다재다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알레오 카르펜티에라는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잃어버린 발자취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과 더불어 그야말로 20세기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알레오 카르펜티에의 작품의 특징은 뭐냐? 아까 우리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이 마술적 사실주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마술적 사실주의와는 조금 다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이로운 현실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분의 작품이 100년의 고독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이분의 작품인 잃어버린 발자취는 1953년에 출간되었고요.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은 1967년에 출간됩니다. 그러니까 마르케스는 알레오 카르펜티에라는 작가의 영향을 받은 작가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르케스에 나오는 나비들은 사실은 이 알레오 카르펜티에의 잃어버린 발자취에 미리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이로운 현실일까를 한번 이야기해 보기 전에, 이 작가가 쿠바 작가인데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강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그 강을 여행하면서 바로 경이로운 현실이라는 이 모티브를 작품 속에 등장하게 합니다. 결국 라틴 아메리카는 인공적으로 기이하고 괴기스러운 공간이 아니다. 즉 초현실주의라는 것이 인공적인 새로운 것을 찾았습니다. 막 놀라게 하려고, 그죠? 여러분 루이스 부뉴엘의 안달루시아의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죠? 달이 떠 있는데 구름이 지나가니까 그것을 보면서 찰나적으로, 그죠? 면도 칼로 눈을 자르는 이런 이미지를 가져왔던 이 초현실주의 파격적인 실험은 어찌 보면 대단히 인공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 초현실주의는 뭘? 새롭고 놀라움에 대한 강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새로운 건, 놀라움에 대한 강박은 유럽의 초현실주의에는 적당했지만 라틴 아메리카는 이런 초현실주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라틴 아메리카 자체가 이미 경이롭고 이미 새롭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의 작품 속에서 뉴욕과 같은 거대 도시가 있고, 그리고 중소도시, 즉 식민지 도시가 있어서 바로크풍의 도시도 있고, 근데 밀림으로 가면 신생대의 원시시대와 같은 세계가 공존한 유일한 대륙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즉 뉴욕과 같은 거대 도시, 그리고 벌거벗고 사는 원주민들과도 조우할 수 있는 동일한 시간에 여러 세기가 공존한 세기야말로 라틴 아메리카다. 그럼 그 라틴 아메리카는 왜 경이로울까? 왜 경이로울까? 바로 이와 같은 경이로운 현실이 자연스럽게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전설과 신화, 그리고 사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들이 이미 경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이로움을 문학 속에 담아냈을 때 이것을 경이로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 문학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